페르난다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기가 마냥 행복하다고만 적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진 지금 그녀는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문제에 있어 골치를 아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일상의 잡다한 일들로부터 벗어나 어떤 번민도 지니지 않았던 부모들과 지냈던 시간 속으로 다시 되돌아간 듯이 느껴질 정도였다. 특히 산타소피아 델라 피에다드가 집을 나간 뒤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일에만 몰두하던 그녀는 이제 시간 감각조차 잃어버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날짜를 해와 달로 셈에 따져보며 시간을 능숙하게 재곤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돌아올 날짜를 몇 차례에 걸쳐 미루다 보니 날짜 계산에 혼동이 왔고 시간 개념도 모호해졌으며 가는지 멈춰 있는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비슷비슷한 날들이 흘러갔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그들의 귀향일이 지연되는 것에 안달을 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면에서는 기뻐하기까지 했다. 성직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선서가 있은지도 여러 해가 지난 다음 지금 하고 있는 신학 공부가 끝나는 대로 외교학 공부를 더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좀 더 로마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는 호세 아르카디오의 편지를 받고서도 그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페르난다는 성 베드로의 지위에 오르는 길은 구불구불한 데다 험난한 장애물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편지를 섭섭하게 여길 까닭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호세 아르카디오가 교황을 보았다는 따위의 소식을 전해오면 남들은 하찮게 여길 뿐인데도 그녀는 감동으로 흥분이 되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로부터 학교 성적이 우수해서 아버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학금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계획보다 오랫동안 브레셀에 머물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편지가 왔을 때도 페르난다는 비슷한 심정으로 기뻐했다. 산타소피아 델라 피에다드가 문법책을 사다 준 지 어언 3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이야 아우렐리아노는 겨우 양피지 원고의 첫 장을 해독할 수 있었다. 그것이 비록 전혀 무가치한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차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를 멀고도 험난한 일의 첫 발자국을 디딘 데 불과한 그간의 성과는 한심한 것이었다. 더욱이 양피지 원고의 내용을 모두 스페인어로 번역해 낸다고 해도 그 속에 포함된 암호를 해석하려면 다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것을 풀어낼 능력이 없었지만 일찍이 메르키아데스가 양피지 문자의 뜻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카탈로니아 학자의 서점에 있음을 알려준 바 있었기 때문에 그는 책을 사오기 위해 페르난다에게 외출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기로 작정했다. 그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곳곳에 조그만 산을 이룰 만큼 쌓여 있어 그녀의 방까지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였으므로 그는 그녀가 음식을 가지러 부엌으로 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말을 꺼내기로 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살피게 되었다. 그는 침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그녀가 우편 배달부로부터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자기 편지를 붙이기 위해 대문 쪽으로 향하는 소리도 들었고 밤늦도록 종이를 긁어대는 둔탁한 펜촉 소리도 들었으며
마침내 전기 스위치 내려지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는 옆방이 잠잠해질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내일이면 분명히 기다리던 기회가 오리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틀림없이 승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어깨까지 자란 머리를 자르고 더부룩한 수염을 깎은 뒤 누가 물려준 것인지 알 수 없는 몸에 꼭 끼는 바지와 와이셔츠를 입고 페르난다가 아침 식사를 가지러 오기를 부엌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위험 있게 걸음을 옮겨 놓던 평소의 그녀가 아니었다. 이미 누렇게 변색된 밍크 코트를 걸치고 금박종이로 만든 왕관을 쓴 페르난다야말로 남몰래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유의 우울한 표정을 지닌 현실 세계의 사람 같지 않은 아름다운 노인이었다. 페르난다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죽으러 올 때 가져온 트렁크에서 존볼레가 여기저기를 갉아먹은 그 의상을 찾아내 자주 입어보는 중이었다. 누구라도 여왕의 복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서서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녀를 미친 여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페르난다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만 여왕의 의상을 통해 먼 옛날의 추억을 더듬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그녀가 처음 이 옷을 입었을 때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 어떤 응어리가 울컥 솟아올라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녀는 자기를 여왕으로 모셔가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던 장교의 구두에서 풍기던 구두약 냄새를 맡는 듯했고 잃어버린 꿈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을 밝게 비추었다. 페르난다는 자기가 너무 노쇠하여 인생의 황금기에서 멀리 떠나왔음을 깨닫고는 지난 삶 중에 가장 힘들고 불행했던 시절조차 그리움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바람 따라 향기가 퍼지던 복도의 난초며 해질녘의 장미 향기와 많은 타인들의 짐승 같은 행동조차 그리운 추억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무수히 겪어왔던 일상적인 일들을 천박한 것으로 몰아붙이며 스스로를 고매함으로 불태워 가슴속에 죄를 쌓아가던 그녀였지만 한번 그리움의 눈길에 젖어들면서부터는 주체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세월의 흐름은 페르난다에게 슬픔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선물했다. 그녀는 고독에 묻혀 차츰 인간미를 찾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창백한 얼굴에 삐쩍 마른 청년이 눈에 이상한 광채를 발산하며 커피잔을 내밀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경멸이 솟구쳤다. 페르난다는 그에게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날부터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근 다음 열쇠 꾸러미를 아직도 패서리에 넣고 다니는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없는 대비책이었으니 아우렐리오나가 작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집을 빠져나갔다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오랫동안 폐쇄된 생활에 길들여진 데다 바깥 세계에 대한 불안, 남에게 순종하는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짐한 거역의 동기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자기의 방에 틀어박혀 양피지 원고를 반복해서 읽었으며 옆방에서 남몰래 흐느끼는 페르난다의 울음소리를 듣는 은둔의 생활로 돌아갔다. 어느 날 아침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던 아우렐리아노는 전날 준비해둔 페르난다의 식사가 불 꺼진 잿더미 위에 그대로 얹혀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페르난다의 침실을 들여다보니 밍크 코트를 입은 그녀가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이로부터 넉 달 후 호세 아르카디오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시체는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호세 아르카디오처럼 어머니를 닮은 남자도 없을 것이다. 그는 우울한 느낌을 주는 호박단 양복에 딱딱하고 둥근 깃이 달린 셔츠를 입고 넥타이 대신 얇은 비단 리본을 매듭지어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인상이었으며 혈색이 좋지 않고 겁먹은 듯한 눈동자에 힘이 없어 보이는 입술을 지니고 있었다. 부드러우면서 윤기가 나는 검은 머리는 성자들처럼 가운데를 갈라 가리마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파라핀 같은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수염은 어떤 고뇌를 상징하는 듯했다. 핏기 없는 손에는 푸르스름한 핏줄이 불끈거렸고 촌충처럼 생긴 손가락 중에서 왼손 검지에는 둥근 오팔이 박힌 숭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우렐리아노는 한눈에 그가 무척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가 집안을 돌아다니자 옛날 그가 어렸을 때 어디로 갔는지 쉽게 찾으려고 우르슬라가 머리에 뿌렸던 향수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토록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슬픔과 외로움에 젖은 가을 소년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즉시 어머니의 침실로 갔다. 아우렐리아노는 시체를 온전히 보관하기 위해 메르키아데스의 공식에 따라 고조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배수 파이프에 넉 달 동안이나 수은을 끓여야 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그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는 그녀의 속주머니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3개의 패서리와 함께 들어있는 열쇠 꾸러미를 끄집어 냈다. 그는 우울하고 맥없는 모습과는 달리 단호하고 민첩하게 이 일을 처리했다. 그는 옷장에서 집안의 문장이 새겨진 조그만 금박 상자를 꺼내 백단 향기가 감도는 그 상자 안에서 페르난다가 차마 그에게 보여주지 못한 모든 진실이 담긴 두툼한 편지를 찾아냈다. 그는 선체로 침착하게 편지를 읽어나갔다. 그는 석장째 읽어나가던 눈길을 돌려 새삼스레 아우렐리아노를 쳐다보았다. 그랬군. 그는 면도날처럼 선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사생아였군. 저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입니다. 네 방으로 가 있어. 호세 아르카디오가 말했다.